예, 안녕하세요. 이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구에 나오는 시 한 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예, 추구는 유명한 시들 중에 특히 좋은 대꾸로 이루어진 오언절구만을 골라서 편집한 책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편의상 구절들을 합해서 한 문장으로 소개를 하다 보니 간혹 내용이 비슷해서 마치 하나의 시인 듯 오해하기도 하고요. 또는 전혀 각기 다른 내용이 묶여져서 앞뒷말이 맞지 않아 어색할 때도 있죠. 해서 확실한 것이 아니면 한 연씩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19회예요. 제목은 세월이 가면이라고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거 인두백 출애 수엽황. 세월이 가니 사람의 머리카락은 허해지고 가을이 오니 나뭇잎은 누래지는구나 입니다. 혹시 눈앞에 한 중년의 남자가 거울 속으로 허옇게 변해가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덤덤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그려지시는지요? 이 시는 중국 당나라 중기의 문신이자 문장가인 노륜이라는 사람의 시에서 발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평안도의 민요인 수심가의 한 대목으로 쓰일 정도로 쉽게 흥얼거리기에 좋은 대꾸로 되어 있고요. 또 쉬운 한자로 쓰여 있어서 많이들 회자하는 구절입니다. 먼저 작가라고 칭해지는 노륜에 대해 알아보셔야겠습니다. 그는 중국 범양 출신으로서 그의 성씨는 당나라 명문가의 5개 성씨 중에 속하는데요. 그의 중조부 이하 집안의 지위는 별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또 안사의 난까지 겹치면서 고달픈 피난 생활도 겪어야 했고요. 그 유일한 희망이 되는 그 과거 시험조차도 거듭거듭 실패하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기도 합니다. 다행히 그의 재주를 알아본 그 재상인 원제가 그를 추천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탁월한 글재주로 인해서 그 왕들의 총애도 받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 검교 호불왕중까지도 승진하게 되는데 결국 지병으로 인해서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좀 운이 없는 불행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는 당나라 대종 때 10대 시인 안에 속하는 대력 10제자 중의 한 명이에요. 여기서 대력이라고 하면요, 당나라 대종의 연호입니다. 그리고 10제자는 10명의 글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중당시의 시의 실정을 보면요, 불교나 도교의 정치에 맞는 그 산수 전언을 주로 주제로 담았는데 특히 외면적인 모습을 충실하게 표현하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그 시의 형식을 중시했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백이 그 자연스러운 감정에 따라서 그 타고난 재주로 물 흐르는 듯이 시를 썼다고 한다면, 노륜은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은 그 학식을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시를 다듬어서 쓰는 형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시를 보시면요, 이 시의 편년만을 가지고 전체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추정할 수도 없죠.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하면 더 넓게 마음대로 상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구절부터 보시면요, 세거 인두백, 세, 해세자예요. 1년 2년 하는 해세입니다. 그 다음에 거는 갈 것자죠. 세거 하면은 세월이 가다. 인두 하면 사람 인자에 머리 두자, 사람의 머리죠. 백, 흰백 해서 세월이 가면 사람의 머리가 휘어진다. 뒷구절입니다. 출애 수엽황, 가을추 올래, 가을이 오면, 나무수 잎엽, 나뭇잎이 황, 누래진다. 세거, 세월이 가니, 출애, 가을이 오니 해서 세월이 가다, 가을이 오다 해서 주어 수로의 관계로 만들어진 단어를 대꾸로 했죠. 그리고 인두, 사람의 머리, 수엽, 나무의 잎 해서 수식관계로 만들어진 단어를 대꾸로 했습니다. 다음에 백과 황, 흰색과 황색이죠. 색으로 대꾸를 했습니다. 모두 완벽한 대꾸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렇듯이 얼핏 보면 보이는 현상대로 그대로 허심하게 쉽게
꾸밈없이 쓴 것 같지만 또 달리 보면 마치 깎아놓은 밤톨처럼 어디 한 군데 흠이 없이 완벽한 대꾸를 이루는 문장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시는 언어 구사가 아름답고 음률이 조화로우며 또 경률이 엄정하고 작구가 짜임새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작가가 이 시를 썼을 때에는 아마도 이미 중년을 넘었겠다 싶습니다. 어느 날 작가는 문득 자신의 머리카락이 점점 희끗희끗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보았을 때야 새치인가 하며 한 가닥씩 빼보기도 했겠죠.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예. 그러나 어느덧 우수수 빠지는 머리카락에 공포감마저 느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한 게 있다고 벌써.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늙어도 자신은 안 늙을 줄 알았던 것처럼 놀랐겠죠. 그러나 어느덧 이제는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이 흰 머리가 온 머리를 다 덮게 되면 진짜 그땐 염색약도 없었을 것이고 정말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구절의 시상은 비교적 담담하죠. 새거 인두백. 세월이 가면 사람의 머리카락은 휘어진다. 처음 머리카락이 허해진 것을 본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죠? 마치 작가는 눈앞에 자신의 머리가 허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백발과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마치 제3자인 듯이 말합니다. 사실 세월이 가면 사람의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죠. 새거 인두백. 뭐 당연한 말이죠. 놀랄 것도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당연한 말을 몰랐던 것도 아닌데 뭔가 몰랐던 것을 이제 새로 알게 된 것처럼 새삼스럽게 생뚱맞게 마치 진리라도 천명하듯이 말하잖아요. 새거 인두백. 세월이 가면 사람의 머리카락은 휘어진다. 그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걸까요? 혹시 그는 이런 말이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세월이 가면 사람의 머리카락은 다 백발이 되는 거야. 나만 그런 것이 아니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라고. 어쩌면 작가는 내심 아직도 자신의 늙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때문에 계속 부르짖습니다. 나만 늙는 거 아니야. 세월이 가면 다 늙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여전히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새거 인두백, 새거 인두백. 세월이 가면 사람의 머리는 다 휘어지는 거야. 결국 그는 이 불안감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 늙음을 정지시킬 수 있는 혹은 다시 젊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할 것 같아요. 염색도 해보고 보톡스도 맞고 애들처럼 옷도 입어보고 그러다 문득 보게 되죠. 작가는 자신의 늙음을 가을을 맞은 나무에 빗대어 봅니다. 그 찬란했던 푸른 잎이 누렇게 변해가면서 찬바람에 한 잎씩 한 잎씩 떨어져 가는 것을 보며 자신을 돌아보죠.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는 중년의 나이를 넘어 이젠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혹은 병마에 시달리면서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을 느끼는 것일까요? 그는 그 죽음의 공포를 떨쳐내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 어마한 대자연의 시간 앞에서 속수무책이죠. 이젠 늙음은커녕 이후 닥쳐올 죽음조차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자신의 늙음을 인정하고 죽음조차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런 심정을 가을이 오면 나뭇잎은 누래진다. 출의 수엽황으로 표현한 것이라 추정해 봅니다. 가을이 오면 나뭇잎은 누래지죠. 그죠? 우리는 이 너무도 당연한 진리를 너무 자주 잊는 것 같아요. 이제 작가는 세월의 무상함을 한탄하기보다는 저 나무의 푸르렀던 잎이 누렇게 돼서 한 잎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이 자신도 자연의 하나가 되어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도반야라고 했어요. 사라져가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사라지기 때문에 또다시 돌아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지요.
우리 시조에도 세거 월장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세자에 갈 거, 세월이 가면, 월, 달월, 긴 장자, 있을 제자, 세월이 가도 달은 오래도록 있다, 존재한다. 예, 세월이 흘러도 달은 여전히 밝게 비친다는 말이죠. 달은 천번을 이끌어줘도 그 본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밝게 비친다고 하죠. 예, 우리 인생도 이제 사라진다 해서 진정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예, 작가의 심정이 되어 다시 한번 읽어보죠. 새거 인두백, 세월이 가면 사람의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출의 수엽황, 가을이 오면 나뭇잎이 누래진다. 예, 우리는 이 어마한 자연 앞에서 좀 겸손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륜의 시중 한년을 감상하셨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